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영상 시간 다가왔네요. 날도 덥고 후덥지근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개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요즘 보니까 또 감기 환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환자도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니까. 돈 많아도 의미 없더라고요. 몸 아프면은 진짜 모든 게 싫어. 만사가 귀찮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지금 뭐 장비 반입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한번 또 전달해 볼게요. 전 시간에도 한번 했는데, 이게 또 예외 조치 가능성도 있어요. 또 예외. 왜냐, 이 트럼프가 이게 타코 아니야, 타코. 응? 타코 형님이잖아, 타코. 뭐 처음에는 강하게 나가는 듯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타코라고 하는데 이 타코 형님이 과연 어떻게 또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한국 반도체 그 기업들이 그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이거를 공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죠. 외신. 여기 국내 반도체 업계에 이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이 동시에 또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외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는 겁니다. 커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 20일에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분의 책임자인 제프리 캐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이들 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마다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조치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파운드리 업계 1위 그 TSMC에도 같은 방침을 현재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내 공장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 뭐 이렇게 미국 업체의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이 첨단 반도체 제조의 필수 장비인 ASML의 EUV 노광 장비는 이미 2019년부터 중국 반입이 금지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ASML이 아주 미칠 지경일 거야. 주가가 고점 찍고 내려왔거든요. 더 올라야 하는데 중국 때문에 그래. 중국 시장을 놓쳐버리면 ASML 입장에서는 환장을 누르시죠. 트럼프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하여튼 삼성과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긴장감도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하고 수저우에서 각각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과 이 반도체 후공정의 공장을 운영 중인데,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이 있어요. D램 공장. 충칭에는 패키징 그런 공장, 다롄에는 그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이 현재 가동 중이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미국이 방침을 유예한다거나 이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일제 저널에서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주도한 이번 방침이 미국 정부 내 다른 부서에 이 동의를 완전히 받은 사항은 아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답니다. 아직까지 최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검토 중이라는 거겠지. 앞서서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에 미국산 장비랑 그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제품의 중국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 그 적용을 1년간 유예한 바 있죠. 그리고 다음에 두 기업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라고 하나요? 이걸로 이제 지정을 해서 방침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시켰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미국산 장비 반입이 제한되더라도 국내 업체들이 받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한 그 디리스킹이라죠. 이 디리스킹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미국의 중국 내 그 공장 확장과 장비 반입 제한은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미국산 장비 반입 제한 조치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크게 염려할 사안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연구위원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외 조치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좀 더 한번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아주 좀 흥미로운 소식인데 그 애플에서 요즘 AI 검색 스타트업 이 퍼플렉시티를 인수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워낙 요즘 AI 하면은 삼성이 더 앞서잖아요. 오히려 스마트폰은 좀 애플 아이폰이 그 AI 성능이 좀 그래 아직까지 구려 좀 뒤떨어지니까 이제는 뭐 업체들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적용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그 애플의 M&A 총괄 책임자인 그 아드리안 페리라카 서비스 부분 책임자가 그 AI 의사 결정자들과 함께 퍼플렉시티 인수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전했고요. 다만 논의는 초기 단계로 아직 퍼플렉시티 측에 제안하지 않았으며 실제 인수 제안으로 이어질지도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퍼플렉시티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항하는 AI 기반의 검색 엔진인데 잘 알려진 그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웹 기반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 퍼플렉시티는 최근에 기업 가치가 140억 달러 정도로 그 투자 유치를 마쳐서 인수가 성사된다면 애플 역대 최대 인수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현재까지 애플의 최대 인수액은 지난 2014년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업체죠. 헤드폰 제조사인 비치의 30억 달러입니다. 그 퍼플렉시티 인수 검토는 AI 기술에서 삼성전자 등 경쟁사가 지쳐져 있는 그 애플이 AI 인재랑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 마련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애플은 지난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체 AI 시스템을 내놓았는데 핵심 기능인 음성 비서 그 시리 업그레이드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AI 경쟁에 제대로 대응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애플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AI 기반의 검색 엔진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과의 파트너십이 미국의 규제 당국의 그 반독점 그런 소송으로 인해서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애플은 자사 기기의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연간 200억 달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글 브라우저인 크롬 매각과 기본 검색 엔진 설정 목적으로 애플 등에 대한 돈 제공 금지 등을 법원에 제안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애플도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